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반도TV의 이기수입니다. 오늘은 5월 17일 일요일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7권 분립 국민정부를 수립하여 국민 주권 시대를 열자는 것이 주제입니다. 특이하고 거창하고 웅대한 아이디어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사실 엄밀히 따져서 말씀드리면은 인간이 만든 모든 제품, 문화작품, 회화, 연극, 영화, 논문, 정치, 체제 등이 완벽한 게 없습니다. 삼권분립 원칙에 준거하여 세운 민주정부도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민에게 더 많은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정부는 삼권분립 형태가 아닌 사권분립 혹은 오권분립 혹은 육권분립 혹은 칠권분립 혹은 팔권분립 정부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7권분립 정부가 좋을 것이라고 믿는 것은 우리 대통령들의 권력 횡포가 너무나 심하여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국가적 폐해가 크기 때문에 7권 분립 정부가 권력 횡포를 현저히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7권 분립 정부를 하나의 아이디어로 제시하는 겁니다. 현 정부는 겉으로는 3권 분립 형태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상 3권 통합 좌파 독재 정부입니다. 우리 국민은 우리의 번영을 보장하는 정부를 구성할 신성불가침의 권리가 우리 국민에게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7권 분립 정부 수립 창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통령들의 권력 행포 역사를 돌이켜보면 1987년 10월 29일 대한민국 헌법이 9차에 걸쳐 개정이 되었고 그 이후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으나 그동안 대통령들의 권력 횡포가 많이 자행되었습니다. 특별히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종북 좌파 정부가 수립된 이후 우리법 연구회 출신 좌파 대법원장을 임명하고 사법부를 장악하였으며 급기야 재판을 간섭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또한 문 정권은 인사권으로 검찰총장을 협박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등 검찰권, 검찰 수사권을 침해하였으며 특히 조국 부부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집요하게 방해하였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도 좌파 재판관으로 충원하여 좌우 6대2로 좌파가 장악하였으며
입법부인 국회도 좌파가 장악하여 대통령 휘하 기관으로 전락하였고, 심지어는 공수처법을 통과시켜 헌법 위에 군림하는 공수처를 탄생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좌파 언론 노조가 언론 기관을 장악하여 정부 신여가 되었으며, 결국엔 좌파 정권을 위한 선전선동기구로 전락하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좌파로 임명하여 완전 장악하였으며, 이번 4.15 총선에 불법 전산분류기 개표기를 사용하여 여당과 여당 후보에게 표를 몰아준 결과로 무려 180여 명의 여당 의원을 탄생시키는 천인 공노할 불법 반민주 만행을 자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것이 대통령의 최우선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부터 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질병을 막기 위해 무려 7차례에 걸친 중국인 입국 금지를 건의하였으나 이를 묵살하고 입국 허용한 결과 죄 없는 국민 260명이 병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위에서 열거한 사례는 문재인 정권이 자행한 권력 횡포였습니다. 앞으로 문재인의 권력 횡포가 연방제 통일 헌법 개정 모드로 급히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만약 이번 총선이 불법으로 판명되면 재선거를 전국적 규모로 실시하게 되어 문재인 대통령이 퇴진할 수뿐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계기로 국민들이 국민주권을 회복하고 국민주권 시대를 열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장받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대의에 부응하는 방안으로 칠권 분립 국민정부가 될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칠권 분립 국민정부가 대통령의 권력 횡포를 막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칠권 분립 정부는 어떤 형태인가? 첫째, 행정부, 둘째, 입법부, 셋째, 사법부, 넷째, 검찰부, 다섯째, 감사부, 여섯째, 헌법재판부, 일곱째, 중앙선거부. 이렇게 명칭을 개칭함과 동시에 그 부서의 장의 명칭도 개칭하면 좋겠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행정부는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현재 방식을 유지하면 되고, 그러나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정당에서 이탈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입법부는 마찬가지로 현행 선출 방식을 유지하면 되고,
사법부의 장인 대법원장은 민선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좌우 중간 입장에서 공정한 재판을 보장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검찰부의 장인 검찰총장도 역시 민선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유로서는 좌우 중간 입장에서 공정한 수사와 기소가 보장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감사원장도 역시 민선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행정부 및 5개 부의 예산 집행 회계 감사 기능을 갖게 되어 적절하게 견제를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헌법재판부.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원장으로 개칭하고 민선, 헌법재판원장도 민선이 좋겠습니다. 이유는 좌우 중간 입장에서 공정한 중립재판이 보장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파면은 좌파 편향적 심판이었습니다. 이런 폐단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중앙선거부. 중앙선거부의 장은 원장으로 개칭하면 좋겠습니다. 중앙선거위원장도 민선이 좋겠습니다. 이유는 좌우 중간 입장에서 선거 관리 업무를 보장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7권 분립 국민 정부가 탄생하게 되면 첫째로 7개 독립된 정부기관이 서로 적절한 견제를 함으로써 대통령의 권력 행포가 사라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고, 두 번째, 국민이 7개 정부기관의 주인이 되어 국민 주권 시대가 열리고, 따라서 국민이 국민다운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세 번째, 국민의 삶의 질이 한층 향상되어 더욱 윤택한 삶을 누리라고 보기 때문에 7권 분립 정부 방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7권 분립 정부 수립 방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백인 백색이라고 여러 사람이 여러 의견이 있지만, 제가 그동안 쭉 경험을 통해서 생각해낸 방안이 7권 분립 국민정부 형태입니다. 이 방안이 대통령의 권력 행포를 막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방송을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